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과는 기획예산과하고 경제전략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수도사업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은 경제전략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는 좀 오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 위원입니다.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서면 자료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보존을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진감선사 탑비 보존 상태 2등급 정밀 안전진단 보존관리계획 수립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신균열 각자 마모 비신과 지지대 사이에서 매연물질 고착 어긋나게 결합된 훼손 진행 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가장 크게 방점을 찍어야 될 게 각자가 마모된다. 네. 각자가 마모되면 각자가 마모돼서 훼손돼 버리면 큰일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 보존 처리 장소 공간 시설 확보, 보존 처리실 제작, 종무소 또는 성보박물관 주변. 이게 어디 주체가 어느 곳입니까? 우리 관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쌍계사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장소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지금 의원님들도 다 이게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진감선사 대공 탑비가 있는 장소가 지금 대웅전 밑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죠. 그걸 성보박물관 내지는 대웅전 옆으로 옮기겠다 이런 지금 이 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 결과는 세 가지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자리하고 그리고 대웅전 주변하고 성보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 세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결정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예. 그러면 우리 하동군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 독단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재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이 뭐 문화재청에서 나온 분들이겠죠. 파견 나와서 뭐 전문가들이시기는 한데 저는 이게 좀 황당한 게 하나 있어서 그 탑비가 그 자리에 있는 지가 언제였죠? 과장님 신라시대 때. 네. 예, 신라시대 때. 쌍계사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권력을 갖고 있죠. 하나는 신라시대 때의 권력, 하나 지금 대웅전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조선시대 때의 권력. 근데, 국보 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는 신라시대죠. 고은철 선생님이 썼으니까요. 예. 쓰고 짓고 가겠으니까. 그죠? 예. 각은 아니구나. 왜 그 자리에다 뒀을까요? 그때는 절이 없었죠. 그죠? 지금 대웅전 자리 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 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다가 국보 47호 진감선사 탑비를 그 자리에다가 세웠을까요? 지금
나중에 위치를 정하고 보수할 때 위치를 정하는 부분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들었느냐 하면 물론 물안개 의원들이야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위치까지 놓는 전문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그 안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하고 이게 두 사람께 돌출돼야 되지. 거기 위에서 상향식으로 어디에다가 갖다 놔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 가로녹차 수매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로녹차 예. 수매 현황을 받았는데 20년 동안은 1번 차가 6농가였는데 1등급이 네 곳 나왔죠. 예, 예. 그 다음 1번 차 티백이 12농가 중에 1,200원짜리가 4곳, 1,000원짜리가 8곳. 예. 등급 비율들이 좀 그 이상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번 차 티백 수매는 35농가가 했는데 전체가 900원. 다음 21년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3번 차까지 이게 수매를 합니다. 예. 21년에는 그 1번 차가 15농가 중에서 1등급은 1곳, 2등급은 12곳, 3등급은 5곳. 1번 차 차광 재배 농가를 말했던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티백은 1급 농가 중에서 20년에는 1등급이 1,200원이었는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내려가서 1등급이 1,000원입니다. 예. 200원이 20년 대비 21년이 가격이 200원 내려갔죠. 킬로그램당.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죠? 전체 등급이 떨어진 거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가격이 떨어졌죠. 똑같이 20년 예. 대비 21년이 200원씩이면 농가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지난해 비해 가지고 올해 작황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금방 말씀 주신 대로 그 우리 차광 재배 그것도 등급이 지난해에는 그 약 50% 정도가 받았고 올해는 한 농가만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올 봄 강우가 좀 잦았고 그리고 그 수확기 즈음 해가지고 기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자람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인 등급들이 좀 낮게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은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있는 농가들은 그러면 이렇게 그 농사 지도를 좀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농사 지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차광 재배 면적은 많이 늘었죠. 차광 재배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연구진에서도 좀 손쓰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해보다도 좀 더 영농 지도면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 대상 농가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이렇게 같이 좀 타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차 재배 농가들은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매를 합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사기업체에다 하죠. 예. 여러 곳의 사기업체에다 하고 나머지 한 곳 공기업체라는 것이 하동군청이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가공사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기업이잖아요. 예.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는. 예, 예. 공기업이 이렇게 조금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 더 다른 사기업보다는 이윤 추구를 좀 적게 하면서 예. 그 농민들의 아픔을 걷어주고 이렇게 견주해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티백 녹차를 2번 차까지만 받아주죠, 지금. 계획이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번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차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3번 차를 받아주는 것이 예. 용강마을에는 로전이라는 곳에서 용강마을 끝만 딱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신촌마을, 운수리 쪽은 주식회사 동천이라는 곳에서 정금마을, 신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끝만 딱 받아줍니다. 예, 예. 그러면 농협녹차 가공사업소가 이렇게 좀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번까지만 한대요. 예, 예. 우리 녹차연구소도 2번까지만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나머지 3번 차는 녹차연구소 가공사업소가 좀 받아줘야죠. 그 부분은 한번 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차까지 받는 거는. 올해는 저희들이 또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내년 엑스포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번차는 가능하면 채취를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번차를 갖다가 수행하는 부분을, 좀 저희 행정에서도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동의하실 겁니다. 예. 이게 3번 차를 수행하는 곳이 탐리, 화개장터 밑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악양까지. 예, 예. 그 위로는 3번 차 수매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만 딱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로제는 용강마을, 나머지 동천은 자기들 거, 밑에 탐리에서부터 화개장터를 기점으로 해서 악양까지는 생산을 해놔도 판매할 곳이 없어요. 예, 그럼 예. 이게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 공공은 그러면 어디다 팔 것인가? 팔 곳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그 장원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팔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농민들이 수매해놓은 그 녹차들을 갖다가, 수확해놓은 녹차를 판매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했을 때만 가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다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예. 적극적으로 그 지도를 해서 예. 가격들을 올릴 수 있게끔 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꽃같이 제가 판매를 하러 가는데 농협에서는 오늘 1,200원 주고 녹차연구소에서는 1,000원 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재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개해서 예. 농가들에게 왜 그랬다는지를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수도 사업가. 예, 그 과장님 발언 때 나와 주십시오. 예.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BTO-A 방식이 왜 필요한지, 또 이 BTO-A가 어떤 형태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이전에 지금 이 방식이 지금 BTOA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가지고 지금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BTO하고 BTA를 지금 설명하라면은 제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BTOA가 지금 그 확정돼가지고 7월 1일 날 사전 심사하고 7월 9일 날 보원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결정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 공급을 갖다가 비교해 주라 그러면 저는 조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까지 공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죠? 예,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예, 예. 이게 1,307억 되죠? 예, 예. 이게 이제 민간이 몇 프로 정도 사업비를 냅니까? 30% 됩니다. 30%요? 예, 예. 20%입니다. 20%. 15% 정도 아니에요? 20%입니다. 20%.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죠?
예, 국도비, 공제가 포함,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는 예. 투자를 해서 언제 회수해 갑니까? 20년 후부터. 아니, 그 원인자 제공했던 사람이 예, 예. 분담금으로 이렇게 회수해서 가는 아, 거죠? 예, 40개월 이후부터요. 40개월 이후부터.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부담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 분담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굉장히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예, 예. 지금 1307억 정도 되는 이 지금 민자 투자 방식의 이 하수 처리 공사인데요. 예, 예. 이게 우리 여기에 또 계시는 또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앞에 뭐 담당 과장들이 다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어제 그 환경관리공단 그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 본 중앙심사 끝나고 나서 그 부장이 와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 다시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BTOA 이 방식은 뭐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부담이 15% 정도 되고 결국은 원인자 부담으로 가져가요. 예, 예. 그리고 시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설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 그러면 또 우리 군에서 또 줘야 돼. 예, 그 맞습니다. 그런 장사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적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은 이 부분도 하동군으로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익은 우리 저 금호산 어드벤처 있죠? 예, 예. 집 라인도 지금 이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묘하게도 이익이 생기는 건 잘 감춰요. 이 부분은 저 KDI하고 같이 매년 생산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의원님 말씀대로 뭐그 숨기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우리 저 보면은 옆에 광양에 보면 홈플러스가 있죠. 예. 예, 우리 하동상권이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게 1300 몇십억 정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전부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돈 투자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우선 임시 자기 자본금 들어갔던 부분은 원인자 분담금으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장악 다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쪽에 그나마 우리 하동군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소멸되고 없을 거고. 이게 너무 이게 투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싶은 생각에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예, 예. 이 자료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해서 왔어야 되는데, 좀 우리 의원님들을 좀 설득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지금 이제 진행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재부도 6월달에 다 인사 임해가지고 다 바뀌어가지고 사전 가서 설명드리고요. 7월 1일날 사심사하고 7월 9일날 범심사하면은 통과되고 아마 실시협약 체계를 갖다 갈 거로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 전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추진되는 걸로 100%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2년간 안전사고 건수 및 조치 내역, 예, 예. 이 건이 지금 사망사고죠?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상하수도 물론 고생하십니다. 민원도 많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내가 그 조그마을 입구에 어저께 임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조치를 했습니까? 예, 예.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야간 주행하는 차들이 움푹 파진데 자칫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니한 거예요. 향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나 응답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안전총괄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있습니까? 예,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위원 운영 계획을 잘 해오셨네요. 43명, 6월 25일부터 8월 29일. 하동읍에는 2명인데, 송림 1원으로 돼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더우면은 여름철에 또 소방서에서 또 봉사활동 또 나오더라고요. 네, 소방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요? 네. 그럼 이 두 분이 한 65일 동안 하는데, 하동 지금 더보면은 바로 물 바로 들어가거든요, 아이들이요. 예. 저번 주에도 보니까 막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치 파라솔이나 뭐 의자 같은 거, 뭐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설은 지금 설치를 하지는 않고 안전에 관리라든지 지금 홍보 활동 그리고 지금 감시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라솔이나 흑의 시설은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파라솔, 개인적으로 가서 파라솔을 하고, 거기 물놀이를 자기 자유자재로 하는데, 요원들이 철거라든지 그런 거 자유들을 놔놓을 거냐고 묻습니다. 일단은 그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자그마한 시설은 좀 연구시설이 큰 건 아니지만은 파라솔이나 햇볕을 가리는 그런 시설은 허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이제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나 너무 좀 크게 텐트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앉아도 이런 거 아니고 한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산이나 파라솔 정도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허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물어서 쳐도 되냐고 저한테도 묻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거 안 되는데요 이랬는데 쳐도 된다고 그걸 해야 되겠네요. 올해도 물놀이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단 조성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좀 불러주십시오. 예,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 이전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이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 자료 요구를 하고 하나는 구두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서면 자료 요구는 집행부가 의회에 10일 이내에 다시 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현황 거로 이렇게 달려고 합니다. 그때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내면은 그런 적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동군 의회 행정사무강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반드시 내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안 나면 하동군 의회 의장은 하동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의정석방에서 자료를 3번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게 하겠습니다. 자정관리과장님을 보고 우리 2천만 원 이상 전부물품 자료를 좀 주라고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고가 장비 등 구입 가격, 구입 연도, 활용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이상. 2천만 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소장님. 네. 농업기술센터에는 2천만 원짜리 이상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돌아온
그 답변, 농업소득가에 2,400만 원짜리 드론 촬영용 영을 화상 카메라, 3,800만 원짜리 드론용 초분광 카메라, 이것만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농촌진흥과에 이렇게 임대장비, 농업용 임대장비가 64종 569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없는 겁니까? 전부 2천만 원짜리 이하 장비만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자료를 안 내죠? 자료죠. 농업소득가는 내고 농촌진흥과를 안 내는 거는 센터 소장님이 잘못 전달하셨나요? 우리 의회 사무과가 잘못 요구했나요? 제출에 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하동 부군스님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챙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와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료가 늦었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잘 몰라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챙기시겠습니까? 진짜 왜 이렇게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3번에 걸쳐서 달라고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 자리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자리에 감사를 실시할 때부터서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계속 계셨어요. 이 특별위원회실에서 달라고 했어요. 3번을. 그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꼭 있는 그대로 누구 말만 따라 책대로 하동군 의회 행정사무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농업기술센터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검증실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구입건하고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역을 좀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화가 안 되죠. 일단 비협하게 제출하게 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고가 장비일수록 활용 능력이 떨어져요. 활용을 안 합니다. 고가 장비일수록. 그래서 대안으로 이게 사용하는 연수가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봐가지고 리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안 내필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저 앞에 계셨던 백성수 소장님 계셨죠? 네. 그때 승용체육기가 있었습니다. 녹차 승용체육기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억 원 가까이 한 장비였었습니다. 13년 동안에 임대 2번 했어요. 그 폐기되었죠. 결국 폐기했는데 그런 장비들은 가능하면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꼭 활용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임대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까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아직 다른 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 안 준 과를 대표적으로 지금 센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센터 소장님이 그랬는데 자료 안 낸 과 있죠? 저한테 자료 준 과 행정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정책과,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이 외에 2천만 원짜리 장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방금 아까 재정관리과에다가 정성물표 한번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평을 우리 정영섭 위원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재정관리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예.
정영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2천만 원 이상 정수 물품 구입 내역 자료를 2021년 6월 2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7일차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총평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 자료, 사전 준비 등을 통한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 어린 질의를 통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또 다른 관점일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 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므로 세부 사항은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하여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 수감에 대한 진정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정성 들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지만 제출된 일부 자료에서 자료 누락 및 오기사항이 발생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전례답습하여 감사에 임하는 사항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적절한 판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국 국장님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관련국의 해난 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관리자의 안목으로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감사 수감 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하동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체의 우수자재, 장비, 인력 등의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및 자원 사용 협조를 위한 공문 발송 등을 통한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지방계약법의 범위에서 관내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한 행정 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정재산 위탁료의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최고 입찰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탁받은 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재산이 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위탁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원가 계산에 의한 적정 금액으로 위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사 발주 시 설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 및 주민 의견 등의 반영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 대비 20에서 30% 증가하여 지적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설계 시작 시부터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으로 당초 설계의 현장 여건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 공사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설계 변경 없이 사업 진행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가 올해는 끝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예전 일상으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알포스 종합복지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시가지 지중화 사업 시행 등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로 나날이 발전하고 달라져가는 하동의 모습을 보며 하동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들이 행복한 국민과 튼튼한 하동을 만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으로 이뤄낸 힘과 지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국민의 행복 정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